안녕하세요. 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문학 개념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 개념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 알아볼 문학 개념어는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이란 어떤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비유가 성립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원관념이라 함은 시인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고 보조관념은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쟁반 같은 둥근 달이라는 표현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달입니까? 쟁반입니까? 달이죠. 그러니까 달이 원관념입니다. 그리고 이 달이 어떻다고 표현하는 거죠? 달이 둥근데 그 둥근 것이 마치 쟁반과 같이 둥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달을 쟁반에 빗대고 있죠. 따라서 쟁반이 보조관념이 됩니다. 이제 원관념, 보조관념, 비유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는 비유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들을 연결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연결어가 있으면 무조건 직유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 작품을 보면 시장에 나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서 혼자 외롭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외로운 모습을 찬밥에 직접 빗대었습니다. 그리고 뭐뭐처럼이라는 연결어가 있네요. 이런 표현들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흔히들 A는 B이다 형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은유법은 A는 B이다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A의 B, A인 B 형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서 은유법을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현 끝에 이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은유법, 말이 안 되면 은유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 끝에 이다를 붙여보세요. 내 유년의 윗목이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은유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맨 끝에 요를 지우고 이다를 붙여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이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은유법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이 작품을 보면 떠도는 구름을 통해서 마음속 고향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을 떠도는 구름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을 적용하면 맨 끝에 이다를 붙여보세요. 떠도는 구름이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은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동식물, 사물, 추상적인 개념 등과 같이 사람이 아닌 시적 대상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옷자락을 흔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바람이 나에게 귓속말을 하고 옷자락을 흔들었던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되겠죠. 바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에 속삭이고 옷자락을 흔드는,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화류법입니다.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의인법과 이 화류법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합니다. 제가 여기서 구별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의인법은 생물과 무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화류법은 only 무생물, 무생물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메아리가 자맥질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자맥질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 표현은 북방길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자맥질 한다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유법입니다. 대유법은 대신 비유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럼 무엇을 대신 비유하는 것이냐? 대상의 일부나 특징만으로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유법은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하나는 제유법이고 다른 하나는 환유법입니다. 제유법은 대상의 한 부분으로 그 대상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표현과 같이 식량의 한 종류인 빵이 식량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환유법은 어떤 대상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다른 사물을 빌려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처럼 탄생과 밀접한 사물인 요람과 죽음과 밀접한 사물인 무덤을 빌려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까지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에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과 북쪽에 있는 백두산으로 우리 땅 한반도 전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 비유법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 비유와 상징의 차이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양한 영상을 많이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